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고집이 세기로 이름난 황씨 총각과 고씨 처녀가 있었다. 두 처녀 총각은 홍기가 찼으나 고집이 세기로 소문이 나서 마을의 어느 누구도 혼담을 청하는 이가 없었다. 특히 황총각은 귀한 3대 독자라 어려서부터 모든 뜻을 받들어 키운 탓에 장성한 후에도 뜻대로 안 되면 난리를 피우는 통에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또한 고시처녀는 아들 셋을 얻은 후에 뒤늦게 얻은 딸이라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로부터 애지중지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탓에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나마 어쩌다 고시처녀에게 혼담이 들어오면 고시처녀는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였고 시집가기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혼담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 처녀 총각 얘기를 꺼내기 일쑤였다. 여보게 개똥이 어멈, 글쎄 황총각은 인물만 번듯하면 뭐하누? 고집불통이라 총각으로 늙게 생겼어. 아유 말도 마셔요. 고시처녀는 다 큰 처녀가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 시집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무슨 큰애기가 그리 고집이 세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원. 그러게 말일세. 황시총각과 고시처녀가 부부가 되면 참으로 볼만할 것일세. 이러한 말들은 황총각과 고시처녀의 귀에도 들어갔으며 차츰 상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고시처녀는 황총각의 외모가 출중하다는 말에 유달리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처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돌아오는 길에 소를 끌고 쟁기질하는 황씨총각을 가까이서 본 후로 황씨총각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황씨총각의 수려한 용모와 사내다운 건장함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 급기야는 황씨총각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금지옥엽딸이 자리에 눕게 되니 부모와 삼형제 오빠들은 좌불안석이었으며 어머니가 딸을 달래어 물어보니 모든 사달의 시작이 황씨총각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정 모두는 황씨총각의 소문이 좋지 않았기에 후시처녀가 단념하도록 애를 썼으나 황씨총각에게 시집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나서서 황씨총각과의 혼담을 넣으러 황총각네를 방문했다. 황총각의 부모는 뜻밖의 혼담에 반가워했고 비록 신부감에 대한 소문이 걸렸으나 3대 독자 집안에 대를 이을 걱정이 사라진다 생각하니 더없이 즐거웠다. 고시처녀의 아버지 역시 소문과는 달리 황총각의 외모가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자기 딸이 조금만 수그린다면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도 들어 안심하며 돌아갔다. 기실 소문이라는 것이 과장되고 덧붙여지기 마련이니 황총각이나 고시처녀가 고집이 세다고는 하나 둘 다 천성이 착하고 우직했으며 황총각은 성실하고 부지런했고 고시처녀 또한 명석하고 순수한 좋은 점도 있었다. 달포가 지나 황총각과 고시처녀의 혼인이 우려와 축하 속에서 치러졌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 첫날 밤부터 일어났다. 신랑이 고주망태가 되어
신방에 들어온 것이었다. 기실 신랑은 혼례 전 친구들에게 고집 세다고 소문난 아내를 얻게 되면 사사건건 부딪힐 일이 염려가 되니 어떻게 하면 신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여보게, 내 살아보니 신부의 고집은 초장에 잡아야 하네. 그리하지 못하면 평생을 기어잡혀 끌려다닐 걸세. 친구들은 이리 말하면서 농으로 개책이랍시고 신부가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전날 밤부터 취한 척하며 신방에 들어가 신부의 애를 태우라고 일러주었으며 신랑은 고지식하게도 이 말을 따랐던 것이었다. 당연히 사랑받으며 자란 신부 역시 기대하던 신랑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듯하여 괘씸하였기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불편했지만 신랑이 홀레복 벗는 것을 도와주기 전까지 며칠 동안 벗지 않고 버티었으나 신랑은 매번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왔고 신부를 낯선이 본 듯 하였다. 신랑 신부의 꼴이 이러하니 당장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며 이처럼 남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신방이 차려진 신부댁의 아버지가 나서서 딸을 설득했고 가까스로 홀레복을 갈아입도록 했으며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시댁으로 들어가도록 신랑 신부를 내보냈다. 이리 고집스런 딸을 내보내는 아버지와 새 오빠는 서운한 감정과 함께 과연 시집살이를 잘 버텨낼지 걱정이 앞섰다. 이렇게 신랑 신부는 본가로 들어왔으며 어렴풋이 소문으로나마 첫날 밤 이야기를 접한 신랑의 부모는 고집스런 아들 내외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귀한 아들이라 뜻을 다 받아주어 길러서 일어나 하는 후회 어린 생각까지 하였다. 하지만 혼인까지 시키고도 품 안에 자식 대하듯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내외가 기거할 집을 따로 얻어 이를 도울 머슴 하나 없이 분가시키기로 결정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바랐다. 신혼부부는 이렇게 처음으로 둘만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새댁은 친정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금지 오겹으로 자란지라 할 줄 아는 집안일이 없었기에 무엇이든 서툴고 느렸다. 끼니 때가 되어 밥을 짓고 찬을 마련하는 것도 한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투덜대며 버럭버럭 화만 내었다. 네, 참, 왜 이리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요? 무슨 마음으로 혼인까지 한 것이요? 신부는 자신이 좋아해서 혼인을 했지만 전날 밤부터 무례하게 행동하고 사사건건 타박하는 남편에게 맺힌 감정이 많은지라 언짢은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렇지요. 그리 답답하시면 뭐든 잘하시는 서방님이 좀 하시지요. 서방님은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우셨어요? 아내 도울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 서로 언성이 높아졌으며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일이 생활하다 보니 밥을 굶기 일쑤였고 어쩌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남편이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했다. 여러 날이 흐른 어느 날 시댁에서 파종을 하라며 머슴편에 씨앗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내는 남편에게 넌지시 파종하도록 말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끼니조차 챙기지 않는 아내가 미운지라. 아내 말에는 대답도 안 했으며 심지어 꼼짝달싹을 안 했다. 이렇게 첫날 밤 이후로 분가한 지금까지도 신혼부부는 여전히 분이 안 풀려 둘 사이는 냉랭했고, 조장의 아내를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아내는 자기가 꿈꾸던 신랑과 혼인하였으나 그 신랑이 자기를 무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고집이 발동해서 둘은 늘 으르렁댔다.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느라 파종할 시기도 놓쳐버렸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미루어졌으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신혼임에도 여전히 둘은 등을 보며 잠들었고 급기야 방도 따로 쓰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은 아직도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다. 어느덧 남편은 아내가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 한편으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풋풋한 아내가 아름답게도 자기 고집을 내세우느라 퉁퉁대는 모습이 사랑스럽기도 한 적이 많았다. 또한 아내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편인지라 빈 옆자리가 더욱 허전했고, 남편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면 못 이긴 척 남편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둘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이리 지내다 보니 야속하게도 몇 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시부모님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부부가 문안 인사드리러 가면 매번 아이 소식은 없는지 묻곤 하였다. 그럴 때면 새댁과 신랑은 뭐라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얼굴만 붉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색 씨가 빨래터에 나가 빨래를 하며 마을 안악들이 남편 자랑이며 흉을 보는 것을 듣던 중에 수년 전 혼인한 젊은 아낙네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을 휘어잡을지 묻자 아낙네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아유, 새댁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구려. 남편은 신혼 때 휘어잡아야 하는 것이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딴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사내들이니 한 살이라도 젊어 나를 바라보아줄 때 휘어잡아야 한다오. 이어 주변의 젊은 아낙네가 맞장구를 쳤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던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소복 입은 아낙네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남편이 옆에 있을 때 잘 지내게나. 부부 사이가 어찌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터와 같아서야 되겠나. 상대가 수구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보듬고 받아주어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라네. 나는 이제 그럴 남편도 없으니, 에휴, 내 팔자야. 중년의 가부 아낙네의 말을 듣자 새색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편 역시 각방까지 쓰게 된 상황이 괴로워 친구들에게 고충을 토로했다. 여보게들, 자네들 말대로 아내의 고집을 꺾기 위해 아직도 가까이 하지 않아 아직 총각이라네. 부모님께서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아내의 고집이 여간해서 꺾일 듯하지 않은데 어찌하면 되겠나.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은 일제히 박장대소를 했다. 아니, 이런 고집스러운 친구를 봤나? 아니, 혼인 전에 우리가 농으로 했던 말을 아직도 지킨다는 말인가? 나도 장가 가기 전에
혼인한 선배들에게 그 말을 들었네만 전날 밤 신부를 보자마자 바로 그 말을 잊었다네. 허허. 남편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황당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과했던 것은 아닌지 아는 생각에 빠져 고민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이를 도와달라고 부르셔서 아버지 눈에서 피를 뽑고 있던 차에 자신이 파종하지 못한 사연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고통이라도 내실지 몰라 조바심을 내던 중에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들의 내막을 아시는 듯 물었다. 얘야, 새 아기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 이 아비도 혼인한 첫 해는 네 어머니야 한시도 떨어져 지내기 힘들었단다. 조만간 아이가 생기고 하면 둘만의 시간을 찾기 힘들 것이니 정금 같은 신혼 때 잘 지내도록 하거라. 아버지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으며 힘없이 집으로 들어왔다. 집에 와보니 아내가 누룽지가 다 된 밥과 다양한 찬이 놓인 저녁상을 차려놓았다. 남편은 어설퍼 보이나 정성이 담긴 밥상을 처음으로 대하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 밥상을 준비하느라 허둥댔을 아내를 생각하니 입가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참으로 처음 맞이한 진수성찬 앞에서 신랑과 색시는 어색한 식사를 마쳤다. 그날 밤 신혼부부는 평소와 다르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며 앉았다. 신혼부부는 어색한 듯 미소 지으며 더듬더듬 시답잖은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에 새색 씨가 살짝 수줍은 듯 먼저 말을 꺼냈다. 사방님, 그동안 제 고집으로 우리 부부가 서운한 듯해요. 어머님, 아버님도 슬슬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제가 앞으로 고집을 줄일 터이니 잘 지내보아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란 듯 신랑 역시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듯 맞장구를 쳤다. 색시, 내가 그동안 배려하지 못하고 매몰차게 대한 듯해서 미안하게 됐소. 우리가 서로의 고집으로 가까운 젊은 나를 허송하면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라오. 나 역시 앞으로 내 고집을 줄일 터이니 잘 지내봅시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눈에 띄게 사이가 좋아졌으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와 각자의 고집은 온데간데 없는 듯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기가 보였으며 그 이듬해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부부의 금슬이 좋았는데 두 사람의 고집스런 성품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직함으로 변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 번창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